자, 안녕하십니까, 셀러입니다. 오늘은 상세 페이지의 마지막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량 등록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자동화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사실은 단순하게 역직구, 큐텐 재팬에만 사용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대량 등록을 해야 될 때 아마존이나 일본 아마존 혹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상품 페이지와 썸네일을 다르게 변경함으로 해서 묶일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구매 대행의 사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해서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역직구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하시는 대량 등록에 맞춰서 이 자동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구글 시트에 상세 페이지를 올리거나 구글 시트에 상품 상세 페이지 글을 올림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구글 시트로 시작을 해서 구글 시트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글 시트를 피그마에 엎어 씌우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양질의 상세 페이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크 열어주시고요. 크리에이터 뉴 시나리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챗 GPT로 진행을 했을 때처럼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챗 GPT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은 8개 정도의 카피 문구로 나눠서 가는 1번의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작업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만드는 이미지는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의 눕기를 따서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하고는 또 다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글 시트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구글 시트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상품 상세 페이지의 모든 문구들을 한 번에 피그마로 옮기기 쉽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구글 시트의 What's Your New로 부터 진행을 하고요. 저는 큐텐 재팬 상세 페이지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큐텐 재팬 상세 페이지라는 구글 시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 네임을 상품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상품 상세 페이지만 분석을 해서 상품명이 나오기가 좀 힘든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는 각각의 시트 이름은 상품명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할 센텔리안 이사, 자, 이 제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트 네임으로 정하면 됩니다. 더 마데카 크림이네요. 네, 더 마데카 크림, 이런 식으로 시트 명을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다시 메이크로 넘어가서, 자, 시트 네임은 아까 전에 더 마데카 크림으로 된 시트 정하고요. 테이블 컨테이너 헤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그마에 있는 샵에 붙어 있는 단어와 구글 시트 위에 일렬의 헤더가 같아야지만 그 내용이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헤더가 필요하고요. 리미티드는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시트 세팅은 끝났고요. 네, 여기서 또 올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면 구글 시트의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챗 GPT로 분석을 해줄 텐데요. 플레이어의 크리에이터 컴플리션 눌러주시고, 자, 모델은 네, 4 모델 하고요.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상품 페이지를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디트 이미지에 롤은 시스템, 그 다음에 텍스트 컨텐츠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전문가를 많이 넣습니다. 한번 제가 많이 쓰는 표현 한번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너는 10년차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메시지에는 유저가 되겠죠. 유저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품을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은 스워트로 요청을 할 거고요. 꼭 근데 스워트가 아니라고 해도 그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챗GPT에서 보면 뭐 상품명이나 이런 거 쭉쭉쭉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드셔도 되고요. 챗GPT 쪽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스워트
플롯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상품명이나 강점, 약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7가지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첨부하는 이미지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보시면 저희는 이미지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로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구글 시트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넣으셔야 돼요. 1번 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헤더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목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처음에 이제 페이지 상세 페이지 분석. 자,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이제 영어, 제품명, 성능, 카피, 뭐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넣을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카피가 4개까지 있었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이미지 지난번하고 똑같이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URL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챗GPT가 이게 이미지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버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마이박스에 올려놓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뒤에 JPG, 뭐 PNG, WBP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붙는 형식으로 이미지 URL을 작성해줘야지만 챗GPT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따로 카페24나 이런 데서 구매하셔도 되지만 셀러라면 아마도 여기는 꼭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ESM입니다. 로그인 해주시고요. 메뉴가 쭉 나오는데 여기 상품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쓰시던 이미지 호스팅 업체가 있으시다면 거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마켓, 옥션, 이미지 호스팅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아까 전에 여인닷컴에서 더 마데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할 때는 테이블 웨일 가셔가지고요. 웨일에 가셔서 캡처 누르신 다음에 직접 지정 하시고 이렇게 쭉 그래서 PC 저장 하신 다음에 이 저장한 내용을 ESM 이미지 호스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전송 해주면 되고요. 완료가 됐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주소를 복사해서 이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이미지 URL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URL을 붙여놓으면요 메이크에 있는 챗GPT가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URL이고요 이미지 URL은 어디서 AR이었죠. 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운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A 이런 식으로 떠 있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분석을 하는 것까지 끝났어요. 아마도 구글에 저희가 올려놓은 이미지 URL을 보고 챗GPT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카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오픈 API 열고 크리에이터 컴플리션 누르고요. 모델 정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피그마 메뉴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어로 된 슬로건 3가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시스템 하시고 텍스트 컨텐츠에 광고 업계에서 일하신 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광고 하셨던 분이라고 좀 이제 저희가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차 카피라이터야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10년차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인격만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유저겠죠. 자, 유저고 텍스트 컨텐츠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분석 내용 가져올 거예요. 2에서 만들어냈었던 이 분석 내용을 리졸트를 가져오시면 분석 내용에서 상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어 단어 15자 이하로 슬로건 문구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제 상세 페이지에 여기 영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이 분석 내용은 두 번째 챗GPT가 진행했었던 분석을 가지고 세 번째에 있는 챗GPT가 영어로 된 슬로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챗GPT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델까지 골라 주셨으면 이제 메시지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에 들어갈 게 상품명인데 그 상품명을 일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트 네임을 상품명으로 정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출을 잘 못하더라고요. 상품명이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유저로 가져오시고 텍스트 컨텐츠에
시트 네임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시트에 더 마데카 크림이라고 나오는데 텍스트 컨텐츠에 쓸 거예요. 상품명을 1번, 상품명은 여기 시트, 오늘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챗GPT가 만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성능이에요. 네,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성능 카피 1, 카피 3, 카피 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임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카피 2번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차피 이건 뒤에는 똑같은 작업이 연속이니까 이거 보시면 다 이렇게 확인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구글 시트에 넣어야 됩니다. 구글 시트 업데이터로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원하시는 대로 가시고요. 로우 넘버는 같이 똑같은 로우가 되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로우 넘버 이렇게 나오면 로우 넘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은 저희가 처음에 넣은 값이죠. 상세 페이지 분석은 첫 번째 리절트 값. 자, 영어 부분은 영어 챗GPT. 제품명은 상품명 리절트. 성능 리절트.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태그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태그 리절트 카피 1, 이게 카피 1이죠. 카피 1. 자, 카피 2.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이제 구글 시트까지 다 적어줬으면 구글 시트에 어떻게 적혔는지 한번 볼까요? 구글 시트 다 넣어주죠. 센텔리안, 더메카크. 이거는 상품명을 굉장히 잘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강점이나 약점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5점 미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다음에 D는 제가 상품명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로 하시면 어떠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API마다 스타일이 좀 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요 앞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요거만 필요한 거잖아요. 요 중간에 있는 일본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성능 같은 경우에 저희 성능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건 다 지워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피그마로 옮길 때 요거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마데카 크림의 일본어 상품명 제한은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써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상품명에 써주면 됩니다. 네, 안내글은 다 빼주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안내글 다 빼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답만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제 챗GPT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셨으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해왔던 거는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전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뒤에를 연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라우터를 하나 달아주시면, 자, 여기를 먼저 가고 다른 곳으로도 가게 됩니다. 요 선은 요 선대로 진행을 하고 요 선이 끝나면 요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다시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만들어 주는데, 프롬프트 만들 때 제일 쉬운 건 클로드죠. 클로드 가셔가지고요, 크리에이트 프롬프트 만드는 거 넣어주시고요. 모델 사용하고 맥스 토큰은 2000이죠. 그 다음에 메시지 써는 난이 있는데 메시지 눌러주시고요. 롤은 유저. 자, 여기 컨텐츠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로, 그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것도 지난번에 인스타그램 하면서 알려드렸던 것 같이 HTTP 넣어서 플럭스를 사용해가지고 플럭스의 기능 중에 인페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눕기가 떠진 상품에 배경을 넣어주는 이미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할 모델의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가 해놓은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하고요. 프롬프트 만들어주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제이슨 형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픽셀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이런 거 하고, 가운데 프롬프트에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써주고요. 이미지 넘버는 하나, 그 다음에 이미지 패스는 뭐 여기서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가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의 배경을 채워넣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눕기가 따진 제품의 사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진을 넣어준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여기 이미지 패스가 되겠고요. G마켓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해 가지고 이 제품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내 문구미 끝맺는 말을 넣지 말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제이슨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류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괜히 안내 문구나 끝맺은 말을 넣어줄 때는 현지 이미지 만드는 곳에 가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안내 문구 끝맺는 말은 넣지 말아달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특수 문자 넣지 말아달라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에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레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팔 AI와 거의 유사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럭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리케이션으로 가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했었던 거리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금이 내가 쓴 만큼만 과금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쓰면 금액이 올라가고 적게 쓰면 아예 금액이 안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리플리케이트에 일단은 여러분들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할 때 깃허브를 통해서만 회원가입이 되기 때문에 깃허브에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깃허브의 아이디를 통해서 리플리케이트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리케이트 딱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서치에 저희가 필요한 건 인페인트 기능이라서 인페인트 써주시고요. 제가 사용한 거는 요거 AD 인페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제품 눕기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제 각각에 맞는 장소에 이렇게 놓아지는 약간 형식이 보이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API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소개를 드리진 않을 건데, HTTP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API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팔 AI 같은 경우는 API 키를 사용했었는데 여기는 API 토큰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API 토큰은 똑같습니다. API 키와 API 토큰은 똑같은 거고, 자, API 토큰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보이시면 제 이름을 클릭하면요, API 토큰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면 API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써주시고요. 뭐 코스, 네, 이렇게 써주시고 크리에이터 토큰 눌러주시면 새롭게 토큰이 생길 거고요. 여기 카피 토큰 하면 토큰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한번 써보시면 HTTP add 해주시고요. make a request 써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URL은 리플리케이트에 나와있던 URL 여기 요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메소드가 이제 get하고 post 많이 쓴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리플리케이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post 쓰시고요. 그다음에 헤더는 컨트롤 V 밸류에 써주신데, 여기 리플리케이트 API 토큰이라고 써져 있는 요 공간에 아까 전에 받으셨던 API 토큰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여기 코스메틱 요 토큰을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헤더가 두 개가 있었죠, 아까 전에. 자, 그 다음에 바디 타입은 로우, 컨텐츠 타입은 제이슨, 그 다음에 리퀘스트 컨텐츠는 클로드에서 만들었던 컨텐츠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리스폰스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파스 리스폰스, 요거는 꼭 yes를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자, 오케이 눌렀어요. 이제 이 HTTP를 통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 동안 메이크는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또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자동 인스타 포스팅 하는 법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한 번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한번 보세요. 대시보드 가보시면 9초, 뭐 8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0초 이내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메이크는 잠깐 멈춰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음 부분을 툴 고르시고요. 슬립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딜레이는 15. 15가 15 동안 쉴 거야. 자, 그러면 HTTP에서 지금 보낸 이미지 프롬프트가 리플리케이트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HTTP로 다시 사진 URL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make a request 누르시고요. URL은 아까 전하고 똑같이 지금 헤더까지는 다 적었고요. 아까 전에 똑같이 적는 거니까 이거 메소드가 포스트에서 get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바디 타입은 로우,
제이슨 리퀘스트 콘텐츠가 여기서 보시는 완성이 안 돼서 지금 모르는데 이 데이터에 있을 거예요. 일단 데이터를 눌러놓고 한 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눌러주시고요. 파스 리스폰스는 예스를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요 밑에 걸 테스트 할 거예요. 이제 위에 것까지 진행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놓으면 얘네는 이제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거 이렇게만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완벽하게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는 값을 제대로 안 가져왔을 거거든요. 오류 나는 값 다시 보시고요. 이 데이터가 아마 콘텐츠가 잘못 가져왔을 건데 아까 전의 내용과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URL에 get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시트를 받아야겠죠. 구글 시트에서 업데이터로 우리가 넣어줄 곳이 시트 네임은 저희 항상 쓰고 있는 더머데크램, 로우 넘버는 똑같이 써야겠죠. 로우 넘버 같은 로우 넘버 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페이지 이미지에 있는 에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돌려보질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 받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받아올 게 없네? 뭔가 받아왔대요. get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는 이제 상품 페이지 이미지 여기를 쓸 거기 때문에 리절트 값이 있고 그 리절트에 아웃풋 1 자, 1이 있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웃풋 값에 두 개가 나와요. 원래 두 번째 게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카피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붙여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구글 페이지에 가보면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넣은 거를 상품 분석해주고 그 상품 분석한 거에 따라서 영어로 만들어주고 일본어 분명 써주고 자외선 차단에 대한 건 없답니다. 그 다음에 태그 만들어줬고요. 카피 1번, 카피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데카로 인페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지난주에 보셨던 피그마에 덮어 씌우시면 변경이 됩니다. 완전 자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정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프롬프트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굳이 많은 상품을 다루지 않으신다면 메이크 자동화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수동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더 양질의 퀄리티의 상품 페이지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 시리즈 3부작이 끝났고요. 당분간은 온라인 셀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셀링에 대해서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 영상 보일 수 있게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 거고요. 다음 주까지 많이 파세요. And I go